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완전 무쌍 쿨톤 메이크업을 각 잡고 찍어봤는데요. 찍으면서 좀 유용한 정보도 풀고 약간 썰도 풀 겸 제가 작년에 척추측만증 수술을 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풀어봤는데 이제 역대급으로 1시간 넘게 촬영을 해서 아마 2편으로 나눠서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파운데이션을 깔아줄게요. 오늘은 사실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이지만 썰을 풀면서 할 거기 때문에 쌍수 같은 거는 후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그렇고 인터넷에 쳐도. 근데 척추측만증에 대한 거는 뭐 애초에 당연히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정보가 별로 없어서 제가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보가 별로 없는 게 의료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보 전달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찍으려 했는데 이게 의료법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서 좀 썰 푸는 듯한 느낌으로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 정보나 가격 그런 거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은 제가 그 병원 약간 광고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제가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정보나 가격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얘기를 좀 시작해보자면 근데 이렇게 썰 풀면서 하는 거는 유튜브에도 쌍수한 후기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후기나 썰 같은 건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가볍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에도 발라줄게요. 제가 초등학생 때 한번 감기에 심하게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니까 병원에서 이게 폐렴일 수도 있다고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찍었는데 다행히 폐렴은 아니었는데 엑스레이니까 여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찍으면 척추뼈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살짝 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폐렴은 아니라서 괜찮은데 대신에 척추측만증이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초등학교 4학년인가? 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척추측만증이 있구나라고 알았죠. 그래서 엄마랑 같이 또 큰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척추측만증 맞고 이거는 아직 원인은 불분명하고 막 솔직히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제가 막 자세가 삐뚤어서 삐뚤게 앉아서 뼈가 휜 거다 그러는데 아니고 원인이 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대부분 마른 여자애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래요. 남자분들도 걸리긴 걸리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마른 여자애들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초등학생 때 엄청 말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했는데 이게 뼈가 휜 거다 보니까 고치려면은 아예 수술을 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대요. 근데 초등학생 때 수술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살짝 휜 거라서 이 보조기라고 몸을 아예 본떠서 완전 코르셋처럼 딱 조여서 이게 더 휘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이게 그 척추측만증을 낫게 하는 건 아니라 더 심해지지 않게 막아주는, 방지해주는 그런 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했죠, 우선. 그거를 근데 진짜 거의 샤워할 때 빼고는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가 진짜 코르셋처럼 완전 조이는 거라서 진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아프고 여름에 막 땀 차고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몰래 빼고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 중학생이 되면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다니던 그 병원에도 못 가게 된 거예요. 이제 파우더로 얼굴을 좀 뽀송하게 해줄게요. 어차피 그 보조기가 있으니까 그걸 하고 다녔는데 성장기니까 계속 자라잖아요, 몸이. 그래서 이 보조기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그걸 새로 맞추러 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멀어서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이거는 블러 파우더라서 가볍게 얼굴 중심을 좀 뽀송하게 잡아줄게요. 그게 열심히 그냥 운동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제가 그냥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간 게 아니라 좀 멀리 있는 자사고를 가가지고 통학이 오래 걸리니까 막 야자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고 11시에 완전 거의 쓰러져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학업에 그래도 좀 바쁘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막 학원도 가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니까 거기다 저는 학교까지 멀어서 엄청 시간 없고 그냥 계속 집, 학교, 학원, 집 하면 거의 하루가 끝나요.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저희 학교는 아예 그 엑스레이 찍는 차가 와서 반별로 시간이 되면은 찍고 오면 되는 그런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좀 빗어줄게요.
제가 그게 거의 초등학생 이후로 처음 찍는 거였어요. 이제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그 예전에 비해서 뭔가 더 안 좋아졌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진짜 찍었는데 진짜 심해진 거예요. 막 앞에서 볼 때 아까도 말했듯이 척추가 당연히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이렇게 S자로 아예 휘어진 거예요. 당황했는데 왜냐면 그렇게까지 심해질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죠. 왜냐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뼈가 그렇게 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검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도 너 척추 측만증 있는 거 아냐고 해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심한지는 몰랐다니까 큰 병원 가보라고 너 지금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어리기도 어렸고 막 한 번도 수술 같은 거를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척추 수술이면 솔직히 되게 큰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당황하고 아 내가 수술해야 된다니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막 이런 느낌이 돼가지고 막 학교였는데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몰래 약간 이렇게 주룩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아 내가 많이 심해졌구나를 알아서 그냥 인터넷에 쳐봤어요. 뭐 척추 측만증 수술 쳐봤는데 이게 의료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당연히 가격이고 뭐 아픈지 안 아픈지 막 그런 이런 생생 후기를 원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우리 병원 잘합니다 막 이런 광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의료법 때문인지도 몰랐어요. 왜 안 말해주지? 아니 도대체 얼마길래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막 몇 억이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왜냐면 그 어렸을 때는 돈 개념이 제가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 나 척추 수술해서 부도 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래서 결국 잘 못 알아봤어요. 뭔가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눈썹을 그려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 때가 됐구나 이게 좀 인식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했어요. 엄마 나 학교에서 건강검진 했는데 너무 심해져서 수술을 하라고 했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너무 어리잖아요. 수술은 너가 할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두고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방과 후로 막 필라테스랑 요가랑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방과 후로 필라테스 듣고 막 야자하고 그렇게 다니고 또 부모님이 뭐 이것저것 알아보셔서 한의원에 추나 치료인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받고 고등학교 땐 그렇게 지냈어요. 이제 고3이 됐죠. 근데 고3이 되면은 완전 입시에 딱 치여 살 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측만증을 신경 쓰지도 못하고 이제 방과후도 못 듣고 근데 제가 또 수능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재수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재수학원은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학원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4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에 근육이 별로 없는데 계속 앉아있고 내 척추는 휘어있으니까 이게 막 뭐라 해야지? 장기를 누른다 했나? 그런 느낌 때문에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1시였단 말이에요. 제가 단독주택 사니까 그냥 옥상 가서 줄넘기 하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나마 좀 지내다가 이제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이 끝났으니까 특히 저는 재수를 했으니까 완전 그 해방감에 완전 놀러 다녔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까 병원에 가보자고 하셔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게 딱 작년 일이에요. 딱 작년 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를 갔어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서 또 똑같이 이거 찍고 상담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저 초등학생 때 큰 병원 갔을 때는 이제 성장기 끝나면은 이게 뼈가 뭐 자라고 하는 것도 좀 거의 덜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이제 그래서 성장기 때만 보조기를 차고 다니면 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딱 그 동네 정형외과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중력 때문에 아래로 힘을 받아서 이 척추가 1년에 아무리 제가 성장기가 끝났어도 1도씩은 무조건 휜대요. 지금도 엄청 휘어있는데 더 휘면은 진짜 막 장기를 다 눌리고 막 난리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저희 부모님은 큰 병원에서 하는 걸 원하셔가지고 이제 큰 병원을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 순위가 있었죠. 제일 저희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1순위 완전 큰 병원을 먼저 전화를 했는데 그때가 작년 한 3월쯤이었거든요. 수술도 아니라 상담을 12월 달에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코로나 딱 터져서 다들 병원 가기를 좀 꺼려했잖아요. 근데도 12월 달에 갈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좀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나의 흰 척추 안녕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려 12월까지를 기다려야 된다니까 김 빠지고 나라에 뭐 엄청 많은 병원이 있는데 굳이 거기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냥 딴 데서 하자 해가지고 이순희 병원에 전화를 했죠. 근데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 큰 병원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순희 병원도 엄청 큰 병원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순희 병원은 한 달 뒤인가? 바로 상담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갔어요. 가서 또 뭐 이거 찍고 근데 뭐 당연히 또 수술하라고 하죠.
그래서 수술을 하겠다 했어요. 근데 그때가 4월에 이제 상담을 가는데 2주 뒤에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학기 중인 대학생인데 아무리 내가 마음을 먹었어도 이건 좀 이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종강을 하고 6월 달에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수요일에 종강을 했어요. 근데 그 주 토요일에 바로 입원을 해서 화요일에 수술하는 걸로 날짜가 잡힌 거예요. 이제 알겠다고 하고 왔죠. 한 달 뭐 몇 줄 이제 수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약간 그 막 제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 같고 좀 센치해지는 거예요. 내가 수술하는 걸 친구들한테 말하면 친구들이 슬퍼하겠지? 이제 친구들 만나서도 사실 너희에게 말해줄 슬픈 소식이 있다 이러면서 막 분위기 엄청 잡고 면회를 오겠다 하고 막 그런 것만 있었죠.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도 심지어 한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랑 둘이서만 계속 있고 면회 당연히 안 되고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좀 찍어줄게요. 그래서 토요일에 입원을 해야 돼서 이제 수속을 밟으러 갔어요. 입원을 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터넷에서 저는 코로나 검사가 진짜 20cm 면봉을 코에 넣고 쑤신다는 걸 이미 들었거든요. 막 두려움에 돌돌 떨면서 했는데 진짜 입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줄 서서 봤는데 막 다 엄청 불안에 떨어요. 받고 나오면 5초 만에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다 표정이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저도 완전 긴장해가지고 병원 밖에서 선별 진료소에서 이제 검사를 받는 거라서 천막 안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들어오라 하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의료진 분이 마스크 내리라 하고 20cm 면봉을 진짜 이렇게 넣어요. 근데 진짜 5초 만에 끝나는데 처음에는 여기까지 들어갔나? 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참을만 해요. 그래서 그래도 참을만 하다 막 약간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더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거의 저는 입으로 나오는 줄 알았을 정도로 진짜 너무 아팠어요. 다시는 받고 싶지 않은 검사. 제가 진짜 아픈 거를 엄청 잘 참는데도 진짜 코로나 검사는 엄청 아팠어요.